자, 사람을 그저 가르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입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가 여러분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단수가 있다. 단수. 단수는 바로 뭐냐? 한 개를 말해요. 그죠? 또 뭐가 있냐?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는 뭐요? 두 개 이상. 됐죠? 그런데요. 자, 이런 인칭 대명사는 인칭이 있다면 인칭 여러분요. 인칭은 뭐가 있냐? 1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바로 뭐냐? 나를 가르칠 때 1인칭.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 말고 너희 뭡니까? 2인칭이 있단 말입니다. 너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인칭이 있을 겁니까? 그죠? 이걸 뭡니까? 이제, 그죠? 일본 애들이 바로 3인칭이라고 부르주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잖아요.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그녀. 또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죠? 되시겠죠? 자, 또 보세요. 복수 한번 볼까요? 자, 복수는 보세요. 내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바로 뭐냐? 1인칭. 그죠? 또 보세요. 자, 복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네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당신. 들. 맞죠? 여러분요? 2인칭. 또 보세요. 자, 인칭에는 보세요. 자, 나도 포함되지 않고 너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무리가 있을 겁니까? 우리 바로 그들, 그죠? 그들. 바로 뭐냐? 3인칭입니다. 됐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인칭 되면서는 문장 속에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장 속의 역할을 바로 격이라고 그래요, 격. 그 격이 바로 뭐냐? 문장 속에 인칭 되면서의 바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능에 따라서 뭐가 있냐? 주어 기능한다고 바로 주격 그리는 거예요. 또 소격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소유격 그립니다. 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목적격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누가 쓴 말일까요? 그죠? 쪽발이 돼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주어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붙일까요? 주격 조사를 붙여야 되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이, 가, 은, 는, 것. 그죠? 자, 설계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뭘까요? 뭐뭐의 붙여야 될 겁니까? 이것은 장장의 책이다. 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붙일까요? 바로 목적 조사인 바로 을과 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번역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자, 1인칭 단수의 주격은 바로 뭐냐? I예요, I. 자, 주어자리 등장했으니까 대문자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자, I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는 또는요, 내가. 그죠? 2인칭 단수 주격은 바로 뭐냐? You입니다, You. 대문자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당신은 또는 당신이. 자, 3인칭 단수 남자 주격은 보세요. he를 씁니다. he. 그는 또는 그가.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보세요. she를 씁니다. 그녀는 또는 그녀가. 자, 3인칭 단수 그죠? 중성 주격은요. 그죠? 있었습니다. it. 그것은 또는 그것이 이렇게. 됐죠? 자, 또 보세요. 1인칭 복수 주격은요. we를 씁니다. we. 대문자 써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또는 우리가 이렇게. 2인칭 복수 주격은요. you를 씁니다. you. 당신들은 또는 당신들이. 얘는 단수라는 거죠. 여러분요. 복수가 똑같아요. 형태가. 3인칭 그죠? 복수 주격은 바로 뭐냐? they를 씁니다. they. 그들은 또는 그들이.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I의 소격은 바로 뭐냐? my를 씁니다. my. 자, this is my book. 이것은 나의 책이다. 소유격이니까 의자 붙여야 될 겁니까? 그죠? 2인칭의 소격은 바로 뭐냐? your입니다. your. 이것은 당신의 책이다. 그죠? 자, 3인칭 단수 남자 he의 소유격은 바로 뭐냐? his를 씁니다. 자, this is his book. 이것은 그의 책이다.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바로 뭘 쓰느냐? her를 씁니다. this is her book.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조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국어는 참 이게 궁합이 좀 안 맞답니다. 종결 의미.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는 따위가 붙는데 이거요. 야들하고
야가 참 궁합이 안 맞답니다. 절대 둘이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 없어져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사라져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예 한번 보십시오. 1번 스미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헤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그거요. 2번 한번 보십시오. 신기록 제조기 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요거요. 되죠? 빼는 것은 둘 중에 아무 것이나 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절대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4번이 안 볼까? 4번에 3초는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 느냐 동그라미. 그게 종결 의미예요. 가느냐, 하느냐,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죠. 이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가 종결 의미입니다. 문장 이렇게 있으면 요 제일 끝에 있죠.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 요 의미가 종결 의미거든요. 그렇죠? 느냐가 그렇습니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고라는 붙지 않습니까? 천하의 몹쓸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선 요거 하나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 호랑이, 침팬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정명사는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피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정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정명사 그 뒤에는 에게, 에, 개, 스를 붙이고 나무, 돌빛처럼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그 무정명사에는 s를 씁니다. 그래서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어디에 치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자, 예를 들면 한국은 호주에게 3대 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호주 이와 같이 나라, 정부 이것은 무정명사입니다. 무정명사에 에게를 붙일 수가 없죠. 이렇게 호, 주, 에 해야 되고요. 보시오. 또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해서 어디를 되겠죠. 그래서 호주를 3대 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조사는 요 한 3개 정도는 조금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유형도 꽤 괜찮은 유형이고요. 또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요. 10페이지 4번 문장의 불필요한 요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기타 할게요. 기타. 중요하지 않아서 기타가 아니고 그냥 기타로 묻겠습니다. 하나가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소위 남아들어온 표현에서 잉여적 표현 그런데 자, 예를 이런 것이죠. 좀 유치하지만요. 역전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성 자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왔던 문제예요. 가장 건전히 나온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뿌리째 근절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뿌리째 근절 무엇이 중복될까요? 뿌리하고 근 무슨 근자지? 뿌리 근자거든. 그게 중복돼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 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제일 끝에 얘가 바로 뿌리째 근절 바로 그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제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충분히 집어넣어놨거든요. 됐죠? 근데 이거 아마 크게 많이 외우실 것은 없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낯선 것이 있으면 그 몇 가지 뽑아서 외우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중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 8번 한번 볼까? 8번 왼쪽 페이지 8번 돌이켜 회고 그랬죠. 중복 맞죠? 맞죠? 그리고 흰극의 가시밭길 그랬는데 이 흰극이 나무의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흰극의 가시밭길은 가시와 흰극이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흰극의 길 하든지 아니면 흰극을 빼고 그냥 가시밭길 하든지 맞죠? 흰극의 가시밭길 이것은 여성 자매와 똑같은 것이에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여튼 이런 중복도 꽤 괜찮은 유형이에요. 됐죠? 또 하나 더 오른쪽 5번 수식구와 관계된 모호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소위 모호한 문장입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봤던 아까 문제 있었죠? 거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좀 고성말로 중의성.
중의성이 있는 문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됐죠? 됐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한국사라는 과목을 한 번은 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시험용으로 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재미로 한국사를 보는 게 아니고 흥미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아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한 한국사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무원 시험은 한국사 문제가 여러분들아 어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썼던 뭐 수학 능력 시험이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한국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시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점수대를 나누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눌까의 목적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택도 아닌 게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되겠죠? 그지? 전혀 택도 아닌 게 문제로 한씩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가장 가까이 친 예를 들면은 저번 주 토요일 날 쳤던 국가직 7급 시험 문제 보시면은요, 선덕유학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선덕유학 문제 그러면은 뭐고, 어떤 게 나왔냐면은 선덕유학의 직위삼사가 있습니다. 선덕유학의 똑똑함을 말해주는 그런 뭐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써놔놓고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런들아 선덕유학의 직위삼사만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찾는 문제처럼 만드는데 보기의 답이 뭐냐면 영묘사를 만들었다야. 영묘사가 시발 절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름이야. 그지? 근데 그게 툭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기에 답이 안 보여요. 위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유학의 답이었거든요. 그지? 그래 되면 이제 뭐야? 답이 아닌 것들을 먼저 쳐내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선덕여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진흥왕이구나, 이건 누구구나라고 쳐내가지고 영묘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절인지 어디 뭐 지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 남았다고 해서 찍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20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0문제 중에서 17, 16, 15, 뭐 한 요 정도, 그지? 그러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점수대를 가르겠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합격 컷 정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85에서 90 요 사이거든요. 보통 한국사 정도 최근에는요, 그지? 그러니까 그 사이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점수대 사람들을 최대한 벌리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컷 자르기가 편하거든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5문제 정도는 여러분 다 평이한 문제. 그지? 그러니까 12세 문제는 평이한 문제. 여러분 한 두세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그죠? 이게 꽈락이 아니라 빵점이 나오면은 이제 자살할 우려도 있고, 그죠? 시험 쳤는데 씨발 제로 이래 보면 나 순간적으로 졸래 놀랜다. 그지? 그래서 그런 방지용 문제 한 두어 문제. 그지? 그러고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충실했다.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여러분들 한 11, 두어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난도 높다 싶은 문제로 한두 개. 정말 찍어야 되는 거 한두 개. 그죠? 우리 국가직이가 어디고 지방직이가, 그지? 우리 국업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노? 경주 남산지구 나왔거든요. 그지? 경주 남산지구 세계 문화유산에 경주 남산지구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죠? 대구 사는데 시발, 그지? 경주 남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그죠?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는 정말 힘든 것들, 어렵다라기보다는 짜증나는 문제들요.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개씩 내지 두 개씩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르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오르면은 나오는 점수대가 한 70에서 80 요 사이라 보시면 됩니다. 7, 8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지? 그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반복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접해가지고 조금, 그죠? 이상한 것들을 한두 개 이렇게 알고 들어갔을 때 실수 나올 수 있는 점수대가 이제 85, 9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 점수대가 들어가면 국사는 이제 합격 컷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또는 나 찍었는데 맞춰주고 막 이런 것들, 그지?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이상 점수대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회독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죠?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뒤에 치러야 될 시험에 제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되면 여러분들 1년 전에 왔어야 되죠. 그죠? 6개월 남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뭘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지? 1년 공부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한 2개월, 3개월 바짝 때려가지고 시험 쳐서 점수대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지? 학교 시험이 아니거든요.
학교 시험은 여러분 특히 뭐 국사 그러면 암기 과목으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시험 시간 일주일 전에 한 2, 3일 전에 바짝 밤샘 쳐보면은 점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그러고, 평소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겠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시작해 한 2달 지났고 옆에 분은 한 1년 지났죠. 그럼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다. 그래서 옆에 분 점수 나오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아 본인도 저렇게 나오고 싶다라고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돌려야 될 시점에 옆에 분이 문제를 보니까 지도 문제를 보는 거고요. 그지? 문제를 보니까는 답이 안 보이거든요. 옆에 분은 맞추는 데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기본서로 돌아갑니다. 그지? 기본서를 보고 있는데 또 옆에 분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또 내 혼자 처진 것 같아가 또 문제를 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6개월 훌떡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선을 잡고 본인의 중심을 잡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회독수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이게 왜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아 이게 국사라는 과목이 그죠? 언어 과목이 아닙니다. 언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뭐 기본 공식이 있어가지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결국에 막 퍼져 있는 나열되어 있는 사실들을 주워 담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다 치면은요, 지금 뭐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잖아. 그럼 계속 들으면은 계속 여러분들아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서 외워지는 거에 있습니다.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마주 보잖아, 나를. 매일매일 보면은 뭐야? 쓱 지나가면은 제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알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계속 나를 마주치면서 계속 수업을 반복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워지는 게 한 30%입니다.